안녕하세요. 점프TV 불사조맨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4년 4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향동지구의 지산이, 공급폭탄이 20만 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형 유튜버들과 방송사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의 어떠한 공실 문제와 공급 과잉, 그로 인해서 부동산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할 거다. 시행사들의 위기, 시공사들의 특히 태형건설의 기업 회생,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일파만파 지식산업센터의 부정적인 뉴스와 방송들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3년까지는 잔금 대출이 원활하게 되면서 잘 진행되던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24년 6월부터는 대출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으로 잔금이 되지 않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으로 넘어갔고, 잔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실입주 하시는 분들도 입주를 포기하게 되고 계약금을 날리는, 그 다음에 소송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정도 대부분의 현장들이 해결이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무적인 것은 이렇게 공실이 많고 문제가 된다는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준공 이후에 작년으로부터 지금 1년 반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특히 향동지구는 지금 손님은 있는데 임대에 맞출 물건이 없을 정도로 공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리갈매 지역도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동산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표님, 공실 있으면 주세요. 손님이 있습니다. 라는 문의가 왔고, 고객들한테 호실을 문의했지만 공실인 호실은 없었습니다. 구리갈매도 10만 평 이상 공급이 되었죠. 수도권에서 이 향동과 구리갈매, 그리고 안양 쪽의 지식산업센터는 이미 입주율이 90%가 넘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분양을 했던 인덕원 더리바우트도 90%가 넘었고, 광교 지역은 이미 작년에 90% 이상을 입주율이 넘은 상태고요. 이렇듯 수도권과 서울 이 지역들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이미 입주가 많이 됐고 임대도 90% 이상 되어 가고 있다. 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평에 다다른 가산 퍼블릭, 그리고 3만 평 이상이 되는 가산 어반워크, 이런 곳들도 대량 공급이 되었지만 지금 입주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워낙에 가산을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서울에서. 왜냐?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는 지금 얼추 해결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아주 비싼 가격, 분양가가 2천만 원 이상 되는 가격에 공급이 되는,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곳들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일부이기 때문에 이미 20만 평, 30만 평, 몇십만 평이 23년, 24년에 준공이 되어서 그것들이 지금 대부분 입주가 잘 되어서 공실이 해소가 되었다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4년 초반에 그 지역에 가서 공실이 많아서 문제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그 현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대안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뭐가 더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촬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수도권, 서울 인근과 역세권의 이런 좋은 지산들이 잘 공실이 해결됐고 이자도 따박따박 잘 내고 있는 이런 수분양자들이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 은행권들은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이미 신용평가라든지 여러 자산을 다 확인해서 이미 대출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시점에 지산이 문제가 된다, 이런 뭔가 팩트 체크를 하진 않고 단순히 그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휩쓸려서 어떠한 정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금리를 5%, 6%까지 제시를 하고 연장을 해줄 테니 6%를 내라, 7%를 내라, 그리고 상환을 1억을 해라, 그것도 매년 1억씩 상환을 해라, 안 그러면 경매를 넘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추심 업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그 1금융권이라는 그 은행에서 지금 일부, 그것도 일부입니다.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정 지점에서. 아니,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를 잔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 연체 없이 이자를 따박따박 내고 있는 그 사람은 직업도 있고 다른 재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량한 고객일 수도 있는 그분들을 계속 고객으로 케어해서 데려가서, 어차피 지식산업센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안전한 상품이 될 텐데, 그런 고객들을 이제 그렇게 버리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현실, 팩트 체크를 좀 더 하고, 은행에서도 이 지산의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이 연체 이력이 없다면 좀 더 연장을 해주고 금리도 내려가는데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국가의 기반 산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1인 기업이든 10인 기업이든 아니면 큰 기업도 사옥을 마련해서 넓은 주차장과 편의시설과 단독 호실들을 사용하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부동산 상품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의 주식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는 거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유 자금이 주택의 투자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러한 부동산품에 들어가면 국가 경제에도 좋고 사업 공간을 마련해주는 전반적인 국가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곳인데, 이런 것을 공감해서 은행에서도 대출을 좀 더 해주고 금리도 낮춰주는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다만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이 공급된 이유도 있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고금리의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온 것입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차피 이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부동산 상품처럼 특정 누군가에게 이익을 가거나 어쨌든 이런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상품은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회사들을 위한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살려나가야 된다. 지식산업센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1층 부동산이든 그 지역에 있는 중개하시는 분들이 많은 기업체들을 유치해서 살리고, 금융권들은 이미 나간 대출을 옥죄지 말고 이자를 잘 내고 있으면 연장에 조금 우호적으로 해 주시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 업체들은 좀 더 힘써 주시고 노력을 해서 건물 관리가 잘 되고 관리비가 내려가게 해서 입주 업체들의 부담을 좀 더 줄이고, 이러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더 이상의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 PF도 안 나오고, 지금 꾸역꾸역해서 부동산 PF가 나온다고 해도 너무 땅값이 비싸고 시공비가 비싸고 조달 금리도 비싸기 때문에 너무 고분양가에 나와요. 그러면 팔리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기존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를 우리는 잘 활용해서 사업을 잘 하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안에서 국가 경제가 발전해야죠.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유치한 고양시나 구리갈매나 천안이나 이런 곳들은 다 세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다 거기 들어온 회사들이 사업을 잘하면 다 세수가 확보되는 겁니다. 결국엔 다 국가에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한 그 시드머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다 여기 다 소유주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 소유주들이 지금 힘듭니다. 이제 잔금을 해서 경기도 좀 살고 금리도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악하게 나만 살자고 남을 죽이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고, 앞으로 여기서 1년만 좀 더 함께 버텨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벌어질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계속 관세도 지금 해결이 됐고 경기가 나아지는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상생하는 큰 그림으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꼭 우리 지식산업센터 잔금 대출해준 은행분들 이 영상 보시면 조금만 더 배려와
연장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무조건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연장을 해주시고, 지식산업센터 지금 공실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있으니 한번 유튜버 분들이 다시 한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